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특수학교에 격리 수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아동과 공학시키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시작했고, 현행 통합교육은 2008년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 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달려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육에 대해 논란이 빚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반대 논란입니다. 장애인 학부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결사 반대. 장애가 있어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장애 학생 부모와 지역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에서는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소담소담에서는 통합교육이 이름만 통합이 아닌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다뤘습니다. 먼저 장애 학생의 교육은 특수학교 진학과 일반 학교 진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말 그대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 진학은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 학급으로 나뉩니다.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들을 위해 설치된 학급입니다. 이때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즉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인 요구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특수교육 발전 계획은 2019년 기준으로 5차까지 이르렀습니다.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 철학을 반영한 계획으로서 이상적인 취지를 갖고 있지만 국내 통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교육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중앙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일화 교수와 함께 해당 계획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2019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92,958명이에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6%가 일반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 72%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는 건 이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는 점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은 그래도 통합교육이 꽤 진전이 됐다. 통계적으로는 진전이 있는 물리적 통합, 하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실화. 정말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더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 학생들도 어떤 장애가 없어도 해당되는 교과에 기본이 없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그 난이도가 점점점 커지는데 장애 학생은 더 힘들죠.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로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전일제 특수학급은 아예 특수학급으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식사까지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안에 있는 한 학급짜리 특수학교죠.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게 그냥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면서 있는 건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5개년 계획을 보면 요 질적 향상을 위해서 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치료 지원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질적 향상 부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현재 국내 통합교육 내실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일화 교수는 내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부 시설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교내 특수교사 충원도 쉽지 않습니다. 특수교사 충원 문제는 이게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특수교사를 더 많이 뽑는다라고 해도 그 어떤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통합교육은 함께 맞춰나가야 합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 수업에 함께 하기 위해선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수교사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별로 통합교육 방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학교장입니다. 학교장.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 장관보다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학교장이 얼마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게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통합교육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수교사에 따라서도 통합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이 많이 달려서,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던 그 교사가 이동하면서 그 학교가 통합교육이 이제 이전하고는 달라지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교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합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합교육이 내실화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입시 위주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통합교육이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사도 일반 학생들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요구들이 이제 묻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통합교육의 큰 장애물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통합교육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스위스 취리 장애인 학교는 일반 학교와 교류를 통해 통합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특수교사와 함께 근처의 일반 학교로 파견되어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학교에서 제안한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프랑스도 독특한 통합교육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장애 정도와 학습 능력을 분석하여 장애 학생의 진학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 학생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진학하게 되면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의 수업을 병행합니다. 이때 일반 학급에서는 전담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수업에 참여합니다. 병행 수업의 최종 목표는 일반 학급 진학이기 때문에 학생의 적응 정도에 따라 일반 학급 수업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갑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를 탄 아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한 핀란드 교육학자의 말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이 입시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교육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